교재 406페이지 넘겨주시면 되시고요. 과세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제일 먼저 등장이 될 겁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저희 월은 7월로 놔주시면 되고요. 우리 일자는 7월 1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란에 7월 1일 입력하시고 유형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정리를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 하시라는 게 뭐라겠냐면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거 가기 전에 유형에 대한 설명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 매입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면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라는 부분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 자, 받아왔고 그 부분에 그 다음에 보실 건 공제가 가능한 매입 세금 계산서였어. 라는 부분이겠죠. 왜냐면 공제가 불가능하면 50일 과세를 못 쓴다고 했어요. 54 불공을 써야 되니까. 그럼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고 공제가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매입인 거예요. 우리가 매출자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발급해 줄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매입이고 공제가 가능하면 몇 번을 쓰자? 50일 과세.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 공제 가능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는 과세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과세 매입의 대표적인 것 중에 공제가 가능한 걸 보시면 나 무슨 사업하고 있다? 부가세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세 사업자는 물건을 팔았을 때 무슨 세액이 있다? 매출 세액이 있겠죠. 우리 공제가 가능한 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매출세액이 있는 과세 사업자가 누구를 사가지고 오면 재고자산을 사가지고 오면 보편적으로 공제가 거의 가능해요. 특수한 경우 몇 가지 빼고요. 특수한 경우 몇 가지 빼고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과세 사업자이지만 면세품을 살 수도 있죠. 근데 면세품은 세금 계산서가 등장하지 않아요. 계산서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당연히 과세 매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입이 대표적인 공제 가능 매입입니다. 그럼 실무 예제 7월 1일 거 보겠습니다. 7월 1일 생산부는 주식회사 성민에서 누구를 원재료를 7,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무엇하고요? 구입하고 자 원재료 사가지고 왔고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매입입니다. 아 매입이구나. 그리고 증빙은 뭘 받아왔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네, 그럼 원재료 사가지고 온 건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이고 공제가 가능하면 유형은 뭐로 간다? 매입 과세를 가자. 그래서 50일 과세 이렇게 가겠죠. 대금은 전액 외상입니다. 이런 외상이니까 분계 유형은 뭐로 가시면 돼요? 우리 외상 가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 문제였네요. 그리고 여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 지금 사오는 입장이죠. 누구한테요? 성민한테요. 그래서 성민이 누구이다? 공급자. 우리는 어디 자리에 있다? 공급받는 자 자리에 있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에 공제 가능한 50일 과세 매입을 넣습니다. 품목에 가셔서는 원재료라고 넣겠습니다. 우리 세금 계산서 품목 써 있는 거 안 넣을게요, 여러분. 네, 시험처럼 가볼게요. 수량은 150. 자, 단가는 50만 원입니다. 그럼 7,500에 750이 자동 반영이 됩니다. 자, 공급처는 누구한테 사왔다? 성민한테 사왔으니까 성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성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면 1번입니다. 분계는 2번 외상하시면 우리 차변의 원재료 7,500 차변의 자산, 당좌자산 계정인 부가세 대급금 750 그리고 돈은 아직 못 준 상거래이니까 대변의 외상매입금 8,250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계 유형 외상 내면요. 시험의 합격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제일 쉬워요. 업무는 외상거래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을 또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과세 매입은 맞는데요. 우리는 아까 재고자산 사오는 걸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엔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은요, 상품 팔았어, 제품 팔았어, 유형자산, 무형자산 팔았어, 투자자산 팔았어, 요거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유형이나 투자나 무형자산은 자주 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쪽은 대부분 상품인지 제품인지만 잘 구분하시면 잘 안 틀려요. 근데 매입은 여러분, 자산을 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자산이 또 뭐가 있어요? 재고자산도 있고요. 유형자산도 있고요. 투자자산도 있고요. 무형자산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 그쵸?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 쪽에 조금 더 치중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매출보다는 매입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입이 유의사항이 더 많아요. 내 매입이 자산인지 비용인지도 구분해야 되고 공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매입 쪽이 더 유형이 많습니다. 우리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여러분 세법에서 고정자산은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불렀죠? 우리 고정자산 부르는 건 회계학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 유형자산과 그리고 무형자산을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 부가가치세가 있는 고정자산 매입 시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우리 일반적으로 매입시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여러분. 다만 이제 여기서 무슨 부분?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였어요. 라고 해서 비영업용 자동차를 사왔다라고 하면 이건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우리는 건물을 샀다, 사무실 사용할 비품을 샀다, 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는 걸 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문에서 볼게요. 자, 7월 2일에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압축기. 여러분,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압축기는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기계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장치라고 개정 과목을 쓰겠죠. 그래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당월 말일에 지급이에요. 돈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주었네요. 상거래이다 아니다? 기계장치는 무슨 자산? 유형자산입니다. 그럼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당월 말에 지급한다는 부분에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아, 미지급금이겠구나. 글을 읽으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그래서 차변은 기계장치, 대변은 미지급금이 나오겠구나. 자, 그래서 지급하기로 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추후에 등록할 예정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고정자산 구입하면 고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추후에 등록할 거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생략한대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기계장치 매입하는 건 공제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유형 50일 과세 매입을 선택할 겁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여러분. 세금계산서에서 거래처 찾아야 되겠네요. 공급자. 그래서 공급받는 자인 우리 주식회사 배움전자가 보관하는 거고 누가 나한테 공급했다? 코어드가 공급했다. 그러면 필요한 요건 다 찾았네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일자란에 가셔서 일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날짜는 7월 2일입니다. 과세 몇 번? 50일 과세 매입. 자, 품목에는 뭐라고 넣고요, 여러분? 압축기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기계장치라고 넣어도 괜찮습니다. 수량은 5개이고요. 단가는 600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얼마에다? 3,000에 300이 됩니다. 자, 공급처 명은 코어라고 넣으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코어드, 전자에다 종이에다 분명히 세금계산서 증빙으로 받아온 건 전자입니다. 그러면 1번 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야 된다? 우리 대변에 미지급금 나와야 되니까 호납 3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00만 원 맞죠? 그런데 여러분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원재료를 누구로 바꿔주셔라? 기계장치로 바꿔주셔라. 그래서 매출보다 매입이 수정할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계정 과목 코드 자리에 가셔서 기계장치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기계장치는 206번이겠죠. 그래서 206번 기계장치 3,000 그리고 반대편 대변 4번 그리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253번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3,300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매입을 입력할 때요. 원재료가 뜨는데 그걸 안 고치고 나오세요. 반드시
차변의 계정 과목, 대변의 계정 과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수정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매입인데요. 지로용지 매입입니다. 자, 이건 무슨 부분이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요. 세법에 의해서 무슨 부분? 지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세금 계산서로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계시니까 되게 뭘 받은 게 있을 것이다. 우리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게 있다. 우린 통신비에 대한 청구서를 받은 게 있다. 우리 또는 가스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받은 게 있다. 자,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 일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여러분. 발췌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로의 형태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그래서 지로 용지에 대한 매입도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세금 계산서인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용지 중에요. 우리 중반부에 전체 내역이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 위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에 따라 나주 세무서장에게 무엇한 신고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 자, 저희 반도 분명히 자격증 공부하시고 심지어는 지금 취득도 하신 분이 있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기요금, 통신요금 어디다 입력해봤어요? 라고 하면 다 일반전표에 넣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반전표가 정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통신비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까지는 안 들어도 가스요금들 대부분 여러분 회사에서 사용하는 건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험에서 그렇게 내니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구분하실 게 뭐냐면 전기요금에 대한 사용 명세서 왔어요 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어디 입력한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지로 형태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이거를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금계산서인데 전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문구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이 부분 국세청에 벌써 모여 있거든요. 뭐로요? 전자적 문서로. 근데 일반전표에 넣으면 부가세 신고자를 짓게 할 때 자료가 맞다 안 맞다? 다 안 맞죠. 이해됐을까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에서 그렇게 내니까 그게 맞는 줄 알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경우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구서를 받으시게 되면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어요? 라고 하는 사용기간이 나오고요. 그 사용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며칠 날짜로 당신한테 청구를 하고 며칠에 돈을 내시면 돼요 라는 구조로 갑니다. 그럼 사용기간에 맞춰서 우리는 언제 당신한테 청구합니다라고 하는 날짜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작성일자가 들어옵니다. 제가 작성일자에 맞춰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일자인 7월 3일 날짜에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납기를 받더니 돈은 언제 낸다고요? 2020년도 7월 17일에 냅니다. 그럼 여러분 7월 3일 날 작성돼서 저한테 들어왔고 그리고 돈은 뒤에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냈으니까 우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는 거죠. 그럼 7월 3일 날 지금 이 날짜에 우리는 어디에? 매입 매출전표에 저는 매입전표라고만 쓸게요. 매입 매출전표에 무엇 하시고 입력하겠죠. 근데 돈은 아직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돈은 안 나갔으니까 뭐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추후에 우리 며칠 날짜 7월 17일 날 돈이 나가겠죠, 여러분? 이 돈이 나가는 날짜에는 우리 미지급금을 무엇 한다고 얘기한다? 미지급금 상계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은 우리 매입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서 미지급금 계상했다가 돈 나갈 때 미지급금 상계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대부분 일하실 때요. 이거 통장에 자동이체 시켜놓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통장에서 나가는 날짜 며칠이다? 7월 17일. 매입 매출전표 입력한 날짜 며칠이다? 7월 3일인 거예요. 날짜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내는 대로 갑니다. 일반 전표에 넣어라,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건 시험만.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업무에 가셔서는 엉뚱한 자리 입력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안 배웠다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안 배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중에
이 책을 제가 써서 저자여서가 아니라 시중에 이렇게 나온 증빙의 부분이 나와 있는 책이 없기는 해요. 네,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험서를 만들 때 이걸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하면서 넣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부분이고요. 요거 가지고 또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가 또 하나가 있냐면, 그럼 여기 청구 내역 봐주세요. 청구 내역. 자, 청구 내역에 보시면 기본 요금이 있고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나온 돈이 있고요.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 빌링에 대한 부분은 할인들. 요거 왜 인터넷으로 메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청구서를 페이퍼로 받지 않고요. 그럼 이렇게 할인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이체나 인터넷 빌링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 할인된 거 그냥 빼시면 되니까 그럼 기본 요금에 전력 사용에 대한 요금이 붙어서 우리 뭐가 나온다? 전기 요금 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가회계 공부하실 때 우리 무슨 부분? 일정 부분에 사용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내야 되는 요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정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용량에 걸쳐서 금액이 증가하는 걸 변동비라고 얘기하죠. 그럼 고정비와 변동비가 합쳐져 있는 걸 혼합원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같이 있는 게 혼합원가. 자, 여러분 전기요금이 대표적인 혼합원가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2,500원은 얼마를 썼든 내야 된다. 여러분 휴대폰도 기본요금 있잖아요. 그런 식의 관점들. 자, 그래서 전기요금계는 145,706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전기요금계를 기준으로 우리는 부가가치세 10%가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1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 10%가 징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아래에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14,570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하단에 봤더니 이게 붙습니다. 그 전기요금계와 별도로 너 전력기금도 내야 되고 이거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부분? TV 수신료라고 해서 별도에 또 TV 시순료가 붙어요. 회사의 TV 수신료? 이런 붙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TV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근데 이런 문제는 이 전력기금 440원과 TV 수신료 2,500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두 개 더하면 2,940원인가요? 자, 2,940원은 우리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한다, 안 한다? 이런 별도로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 10% 징수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국세청에 모여 있는 건 요 금액만 보여요. 여기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145,706원은 여기 전기요금 계라고 하는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 세액 얼마만? 14,570원만 들어오는 거죠.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해드린 적 있어요. 취업 나간 분 중에 물어본 적 있다.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수업 때 분명히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취업에 나가서는 또 멘붕 상태인 거죠. 왜냐면 국세청에는 얼마만 보인다? 145,000원만. 부가세 얼마? 14,000원만. 그런데 통장에서 나간 돈은 얼마가 나갔다? 청구 금액인 163,210원. 그럼 여러분 지금 미지급으로 계상했던 금액이랑 돈으로 나가는 금액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이 다 하실 일인 거예요. 맞춰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부분 실수를 많이 하냐면 지금 공급가액과 세액만 분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건 다른 거죠. 무슨 부분이 빠진 거예요? 전력기금과 TV 수신료에 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추가로 여러분이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업무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 안 드리면 해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요령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이신 분들은 꼭 조심할 게 뭐냐면, 자, 공급자 등록번호는 누구일 것이다? 한전이겠죠. 한국전력공사 한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배움전자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등록번호는 배움전자. 그럼 여러분, 배움전자가 사업장을 이전했다? 제일 조심할 게 뭘까요? 사업장 이전하시면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이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 전기요금 통지서가 와야 돼요. 여기에 여기 A 사업자가 나가고 B 사업자인 배움전자가 왔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바꿔놓은 거죠. 그럼 A로 와요? 그럼 매입세 공제 못 받고요. 경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전하시자마자 우리 회사 거로 바꿔야 되는 명의 변경이 필요한 건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거 수정해달라면 해주지 않아요? 안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못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부분들. 그래서 한국전기공사 부분에 한국전력공사란 부분이 지금 여기 사업자 번호이고 여기 사업자 번호가 우리 회사 건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란 얘기는 당사의 사업자 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지급금 계상할 때 전력기금과 TV 수신료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 하셔야 된다? 합산시켜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내냐고요? 아니요.
시험 문제는 그냥 얼마 나왔으니까 회계 처리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업무는 그렇게 못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업무에 가시면 지금처럼 나와져 있는 서류를 보시고 반드시 금액 정리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7월 3일 실무 예제로 나온 거 볼게요. 자, 본사에 6월분 정기요금 명세서이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 당연한 얘기입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우리는 매입에 입력을 할 겁니다. 기준으로 입력하시고요. 납기일은 7월 17일이죠. 자, 7월 17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될 예정이며, 자, 자동이체된 입력은 생략한대요. 우리 시험이니까 업무는 지금 무슨 부분? 7월 3일 날 입력하시고 돈 나가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또 하겠죠. 근데 시험은 이걸 두 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낸 거예요. 자, 수도광열비로 처리하시고요. 여러분 전기요금 정리할 거 자격증의 목적 정리할게요.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합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 전기요금 무엇을 사용하자? 수도, 광열비라고 회계 처리하자. 그런데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입력하자? 전력비라고 입력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험 목적상 요거 잘못 넣으신 건 점수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분 잘 하실 것. 자, 우리 본사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실로 보기 때문에 수도 광열비로 처리하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단수차액.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여러분. 그럼 세금을 내실 땐 이렇게 1단위는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어디까지만 낸다? 10단위까지만 내니까 이 1단위 안 내는 6원은 지금 절사가 됩니다. 그런 걸 단수차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수차액 6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실제 내는 세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뭐 세금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전기요금이. 그래서 요건 무슨 처리한다? 영업 외 수익이죠, 여러분. 영업 외 수익인 자비익 처리를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수차액은 영업의 수익 처리한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거래처가 없어서 여러분 저희는 신규 공급처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에? 303번에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 그러면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저분해서 지워버리고 들어갈게요. 자, 일자난에 커서 두시고 여러분 작성일자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는 7월 3일입니다. 자,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정기요금 명세서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로로 되어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 입력하신다? 51과세, 51과세, 그리고 전기요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공급가액에 가시면 여기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우리 이거 제가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14만 5,706원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4,570원이 나오겠죠. 신규 거래처 등록은 무슨 키를 누르자? 플러스 키. 자, 그리고 공급처명에 누굴 넣어두자? 우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러면 여러분 108번에 등록하겠냐고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는 코드 몇 번에 등록해달라? 303번에 등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공급처 코드를 303을 넣어주시면 되죠. 303 그리고 수정이다 등록이다 수정입니다. 공급자 등록번호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라고 눌러주시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에 가셔서 120-82-00052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은 나와져 있는 게 없어서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다시 상단으로 마우스로 올라오시든 우리 탭키를 누르시든 편하신 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 자리에 커서를 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로 형태로 받은 세금 계산서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분명히 전자세금 계산서였습니다. 그러면 전자 자리는 1번 여입니다. 분계는 뭐로 갈 수밖에 없다? 이 형태는 항상 혼합밖에 못 써요, 여러분. 그러면 3번에 혼합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4,570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변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수도 광열비로 바꿔줘야 되겠죠. 수도 두 자를 치시고 엔터. 그럼 수도자 들어간 게 검색이 되죠. 우리는 본사 815번 수도 광열비를 사용합니다. 확인.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14,500
14만 5,706원에 금액을 무엇한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주는 대로 가시고 업무는 꼭 변경하셔라.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건 일단 14,500, 저 왜 자꾸 14,000이라고 할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14만 5,706원에 더하기 누구를 더해 주셔라. 우리 전력기금 얼마? 440원. 그러면 440원 더해 주시면 되죠. 440원 더해 주시고요. 우리 더할 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누구 더해 주셔야 돼요? TV 수신료 2,500원. 자, 그래서 TV 수신료 2,500원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다? 14만 8,646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금액을 수정합니다. 14만 8,646원. 여러분 제가 왜 일이 더 어렵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걸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세요. 그러니까 현업에 가시면 자꾸 사고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우리는 4번 대변. 자, 그럼 대변에 이제 넣어야 되는 건 여러분 일단 원단위 절세라겠던 6원은 우리 돈 내요, 안 내요? 안 낼 거죠? 그거 뭐 처리하라고요? 자비익. 그러면 자비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비익은 수익의 발생이고 영업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6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돈은 언제 나가요? 7월 17일 날 돈을 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같은 변, 대변 4번 눌러주시고요. 미지급금 253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우리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금액 두 금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우리 전력기금과 우리 누구에 대한 부분 TV 수신료까지 합산된 16만 3,210원이 미지급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청구금액 16만 3,210원과 딱 일치하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됐어요, 여러분? 네, 요거는 실제 시험은 그냥 내는 대로 가시면 되는데 업무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고요. 제일 많이 혼선 빚는 부분. 특히 세무대리인 쪽 시험 나가신 부분 이거 못 맞추셔서 쩔쩔매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쁘면 국세청에 있는 자료만 가져다가 죄다 넣어놔요. 그리고 뒤에 통장에서 나간 거랑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자격증에서 안 내니까 알 수가 없죠. 세무 1급까지 땄다고 해서 이걸 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무 1급을 땄든 세무 2급을 땄든 배운 적이 없으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실무자 선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설명을 전혀 안 하세요. 아, 알아서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알아서 어떻게 맞춰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요령을 조금 갖고 가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수험서에 부과시켜 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팁박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우리 가스 수도에 대한 부분들의 요금들은 청구의 금액이랑 내가 받은 지료의 형태에 나와져 있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다. 그럼 반드시 무엇 하셔라? 정리 잘 하셔라.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붙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양식 봤어요. 근데 지로 형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을 자꾸 일반 전표 입력하는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 지로 형태로 되어 있지만 나 세금 계산서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부분. 저희 반은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안 물으시는데, 아니 온라인이어서 안 물으시는데 오프라인이 또 하나 물어보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왜 밑줄 그어드릴 때 나주세무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나주로 이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계산서 받으실 때요. 지로 형태 받으시면 이렇게 나주라는 표현이 들어와요. 내 관할지 세무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주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가 발급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거까지 정리하는 요령 써드렸으니까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주어진 대로 가셔라. 업무는 절대 그렇지 않다. 라는 것까지 팁박스에 명기해드렸으니까 우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합계표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이래서 과세 부분까지 저희가 입력을 일단 3건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고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50일 과세로 입력한 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일단 집계가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겠죠. 근데 지금부터는 매입입니다. 그럼 매입세액이란 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쪽에요. 세금계산 사개표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입력한 게 7월부터 9월의 과세기간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 사개표 열어놓으신 분들은 지금 그대로 조회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조회 기간을 몇 월, 7월, 그리고 끝나는 기간은 9월입니다. 당연히 정기신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매출 쪽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매입이에요. 그럼 탭을 어디로 바꿔주셔라? 매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매입 쪽에 가시면 성민, 코어드,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아온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여기 금액은 얼마이다? 1억 514만 5,706원이다 라고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수취했다는 부분에 우리 자료가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좀 열어주세요. 자, 저희가 기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4월부터 6월 달을 조회해서 열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요거 저장할게요, 여러분. 상단에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요. 저장됐다고 메시지 나오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기간에 들어가셔서요. 저희 날짜는 몇 월을 넣어주자. 7월 엔터. 그리고 다시 엔터 하시고요. 9월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모두 다 열리게끔. 그러면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있는데 불러오겠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아니요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입력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요 누르면 우리 매입 부분에 자료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하실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여러분 세금계산서 어느 자리에 들어올 것이다. 세금계산서 수치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들어오죠. 그럼 이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모여있는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어디의 금액과 같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와져 있는 금액과 무엇해야 된다?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 자리 합계 들어있죠, 여러분? 105, 145, 706의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이 두 금액의 합이 같아야 해요. 우리 같죠, 여러분? 눈으로 봐도 합산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 매입 매조점표 입력하는 거 초창기에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설명할 때 뭐 조심해달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그리고 저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 여기 그 밖에 공제매입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14번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자리 가시면 14번 그 밖에 공제매입이라는 글씨가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된 수령 금액 합계표라는 글씨가 들어올 겁니다. 그 자리에 가시면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 매입이라는 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의 매입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매입 부분에 무엇을 구분해 달라고 되어 있다. 지금 매입했던 부분 중에 누구를 구분해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해라. 그럼 세금계산서 받아온 것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오게끔 아 너가 신용카드로 물건 산 거 있었어? 그런데 그 부분도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반드시 고정자산 매입이 있게끔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3천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제가 회계 처리할 때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 제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기계장치 매입했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 매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기계장치 3천에 부가세 대급금 300만 원 회계 처리했던 거. 그래서 뭘 사가지고 왔었다? 압축기 구입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압축기 구입했던 거 기계장치 회계 처리했죠. 근데 만약에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요. 기계장치라고 회계 처리 안 하시고요. 원재료로 그대로 두시잖아요.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이 아니라 어디에 집계가 된다? 일반 매입에 집계가 돼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회계 처리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입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매입에 회계 처리가 잘못되면 고정자산 매입의 금액이 집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고정자산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산 것도 구분해줘야 되고 신용카드 등으로 산 것도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다는 건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문제요? 장부조회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부분? 고정자산 매입 금액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와서 세금계산서의 고정자산 매입과 신용카드의 고정자산 매입을 찾으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난의 금액을 합산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습관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잘 내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금액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 때 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세무 1급에서 자주 냈던 문제인데요. 금년도에는 세무 2급에서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는지를 알고 배우시면 쉬운데 왜 내는지 모르니까 그냥 타이핑을 치고 계세요. 왜 내는지 용도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추후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가면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또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저희가 봐야 될 게 또 하나 있지 않았어요? 우리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요. 누구한테 받아온 거? 사업자한테 받아온 거. 그래서 사업자가 발급한 게 있다. 그리고 누가 발급한 게 있다? 세관장이 발급한 게 있다.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그럼 사업자가 발급한 거, 세관장이 발급한 거 나 무엇했다? 받아왔어. 이 얘기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자 발급, 세관장 발급한 건 이 자리에 다 들어야 되죠. 수치라고 써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과세야 라고 얘기합니다. 과세인데 공제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50일 과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로 가요? 여러분 54 불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이 공제 가능 부분에 50일 과세도 있지만 세관장이 발급한 건 55 투입도 있다라고 얘기를 벌써 했죠. 그런데 영세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자가 발급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럼 이 부분은 뭐로 가야 돼요? 52 영세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 수취분에는 50일 과세, 55 수입, 54 불공, 52 영세가 모두 다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우리 이 부분에 집계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라. 그리고 계정 과목 입력이 틀리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고정자산 회계 처리 조심하셔라. 라는 것까지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다 보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을요. 50일까지만 자꾸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건 다 모이는 자리예요. 다 모이는 자리. 그러면 또 시작을 해보죠. 우리 메인 매출점표 입력 다시 열어주시고 여러분 일자난에 커서 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11페이지 나와 있는 영세 매입입니다. 자, 영세 매입은 여러분 내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받았습니다. 라는 부분. 그런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공급자가 나한테 주려면 내가 근거서를 줘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근거서류가 뭐예요? 라는 거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근거서류는 누구만 내는 것이다? 매출자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매출자한테, 우리는 매입자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매입이니까. 그러면 매출자한테 제가 뭘 줬을 것이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무엇했을 것이다? 발급해서 줬을 것이다. 그러면 저희한테 따라붙는 글씨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매입입니다. 라는 글씨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52 영세라고만 올바르게 입력하시고 우리 관련된 영세율 구분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영세율 구분은 매출이었을 때만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7월 4일 생산부는 주식회사 성민에서 누굴 사왔다? 원재료를 우리 6천만 원. 자, 그런데 그 6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무엇에 대해서 무엇으로 매입을 했다. 여러분 노카렐시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이 노카렐시를 한글로 얘기하면 뭐다? 내국 신용장이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무엇하고요? 구입해고. 그럼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매입이다, 매출이다? 매입이 되겠죠. 그러면 매입 쪽에 유형에서 선택하면 되네요.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치.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계산서 수치. 그러면 우리는 받아왔으니까 영세 몇 번 쓰자? 52 영세를 입력해라. 그리고 전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하고요. 대금은 전액 외상이랍니다. 그럼 이런 외상이니까 분계 유형도 끝난 거죠. 그래서 분계 유형은 외상.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자는 7월 4일 넣어주시고요. 유형은 매입의 영세율 52번 영세. 자, 품목은 원재료라고 입력합니다. 자, 공급 가액은 얼마?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공급처 명에서는 성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입력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자이니까 열을 입력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자? 외상 2번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변의 원재료 6천만 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6천만 원 더하실 거 있다 없다? 없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상은 참 간단하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여러분 411페이지에 결과 확인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결과 확인하기는 왜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50이 영세로 넣었을 때 어디에 뭐 있느냐라는 걸 봐야죠. 미리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세금계산사케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사케표 가셔서 여러분 우리 매입 탭에서 보셔야 되겠죠. 자, 매입 탭에서 다시 불러들이셔야 되니까 조회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여러분 성민의 매수가 몇 매로 바뀌어요? 2매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1억 3,500에 세액은 75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건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1억 6,500, 14만 5,706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갈게요, 여러분. 신고서에 가셔서 상단에 조회 버튼 다시 눌러주세요. 자, 조회 버튼 다시 눌러주시고 새로 불러오게 할 거니까 아니요 해주시면 우리는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우리 일반 매입에 1억 3,500, 14만 5,706원으로 금액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금액 더하면 1억 6,500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영된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52 영세도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면세 매입입니다. 면세 매입. 매입 매조점표 입력 열어두시고 여러분 날짜는 7일을 입력하시고 유형 자리에 커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면세 매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면세 사업자한테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왔다. 그럼 여러분 면세 사업자는 저한테 세금계산서 못 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물건을 파는 매출자가 발급하는 거라고 했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상대편이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세금계산서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 계세요. 절대로 못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세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내가 면세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계산서. 상대편에서도 물건 살 때 여러분, 제가 농수산물을 샀다. 그럼 농수산물을 면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저한테 뭐 주겠어요? 계산서 주겠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농수산물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할 의자를 사왔다, 책상을 사왔다? 그러면 그런 건 비품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럼 그 부분은 과세품이다, 면세품이냐? 과세품이에요. 그럼 당연히 세금계산서 주겠죠. 그래서 나한테 세금계산서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아는 사람, 우리 실제 물건을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실제 저한테 면세품을 판매하게 되면 저한테 계산서 등을 주겠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53 면세 매입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에 당연히 집계가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부동하고 있는 회계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쪽에 계산서 합계표가 없어서 직접 볼 수는 없고요. 부가세 신고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건 같이 볼게요. 7월 7일 보겠습니다. 교육서적에서 상품. 자, 상품 사왔어요, 여러분. 원재료 아닙니다. 컴퓨터 교재를 구입하고요. 뭘 받아왔다?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문에서 보실 건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구입은 매입인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입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번을 쓰자? 53 면세이구나. 지금 끝난 거죠. 대금은 전에 현금 지급했다고 합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분계 유형은 뭐로 가자? 현금.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육서적 현재 거래처 코드가 없어서요. 205번에 등록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코드 번호 205번이에요, 여러분. 그럼 교육서적은 여기 공급자 정보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입력하러 가보시죠. 유형의 53번 면세를 선택합니다. 품목에는 상품을 입력합니다. 그럼 상품입니다. 자, 공급가액 입력하실 때 여러분 수량 150, 단가 25,000원 넣어주시면 우리 공급가액에 37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산서 보시면 또 하나 유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계산서 보시면 여러분 세액난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매입세액도 없고 매출세액도 없겠죠. 그러면 저희는 공급가액에서 그대로 점프해 주시고요. 거래처 신규 등록해야 되니까 플러스 T입니다. 그리고 교육서적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서적 하시는데 공급처 코드 108번 아니에요, 여러분? 205번. 그러면 공급처 코드에서 205 입력하시고 그리고 여기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클릭. 자, 그럼 하단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입력하는 자리가 들어오죠, 여러분? 자, 117-95-11-233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 중에 여러분 가운데가 이렇게 90번대로 나오면 면세사업자입니다. 대표자의 이름은 현재 박범준이네요. 박범준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업태는 도소매입니다. 종목은 도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편번호와 주소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우편번호 입력할 수 있겠죠. 도림로 103입니다. 그러면 우편번호 입력하실 때 여러분 도림로라고 치시고 도림로 한 칸 띄시고 103 그리고 반드시 엔터. 자, 그럼 도림로 103 엔터 해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103 나오죠? 네,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사항 더 넣으실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메일 넣는 건 생략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자리에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어요 라고 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계산서 앞에 여러분 전자자 있어요 없어요? 전자자 없어요 지금. 이 자리 보시면 계산서 수치했다라는 부분에서도 벌써 확인이 됐지만 우리 전자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앞에 전자라는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계산서가 된다? 종이 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종이. 자, 종이라는 얘기는 손으로 발행했다는 표현을 써요. 수기로 발행한 계산서이다. 수기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 쪽에서는 왜 이게 안 보여져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매출은 지금 이 회사가 무슨 사업자죠? 법인 사업자예요. 법인은 전자발급이 의무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자리, 전자자리 선택하실 때 우리 여 선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입에서 많이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런 부 한번 선택해 볼게요. 부는 몇 번이죠? 0번. 자, 0번 넣어보셔도 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전자였을 때만 1번 열을 선택하고요. 전자가 아닐 때는 그냥 무엇 하셔라?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 아까 현금 받았으니까 1번 현금입니다. 자, 이 문제 시험 내면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 날까요? 일단 전자 여부 자리 선택 제대로 안 하셔서 틀렸음. 자, 그 다음엔 분계 현금 선택합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아, 난 다 맞았어. 엔터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얘 또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아까 뭐 사왔죠? 상품 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품을 구입하거나 상품을 매출했을 때 대부분 외상이나 현금을 많이 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로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등록에서요. 제조업으로 설정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출금에 대한 부분이든 외상이든 우리 선택하실 때 상품 팔았는지 우리 제품 팔았는지 상품을 사왔는지 원지를 사왔는지 꼭 확인합니다. 자, 품목에 상품 넣었으면 이 자리에 뭐가 된다? 상품이라는 글씨가 들어야 된다. 그러면 상품이라고 해서 14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합격률이 또 안 좋아져요. 뭐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합격률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변별력 테스트 했을 때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7월 7일 날 입력 문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 확인하러 갈게요,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주세요. 자, 부가가치 신고서 아까 열어놨었으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매입세액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게 앞장이거든요, 여러분. 앞장에 들어오는 부분에는 면세와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어디에 모일 것이다? 뒤에. 그런데 우리가 면세 중에요. 계산서를 받아온 건 우리 부가세 신고서 두 번째 장에 모여요. 그럼 상단에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니오에서 데이터 반영시켜 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F4 과표라고 하는 게 있죠. 과표 명세 클릭하시면 우리 지금은 매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입이니까요. 계산서 발급과 수치라고 하는 명세가 있고요. 계산서 수치는 85번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85번 계산서 수치 금액 자리에 375만 원 들어온 거 보이죠, 여러분? 요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두 번째 장에 집계가 되거든요. 저희 화면에서는 이렇게 눌러서 보지만 그래서 53 면세로 입력했다라고 하시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두 번째 장 앞쪽에 우리 계산서 수치 금액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볼 때는 과표 명세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불공제 매입입니다. 불공제 매입. 자, 불공제 매입은 불공에 대한 사유 선택만 제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 끝나는 예정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에 있는 불공제 매입. 이런 불공제 매입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사업자가 발급한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 세관장에 발급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무엇했다? 수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취한 것 중에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했을 때에만 불공제 매입입니다 라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공제를 못 받는데 불공제래 공제가 불가능하대 라고 하면 54 불공이라는 걸 선택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부분은요. 우리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는 부분이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당연히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불공제와 관련돼서 내는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회계 1급엔 출제하지 않고요. 세무 2급부터 출제합니다. 그럼 회계 1급에서 뭐네요?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놨었으니까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세금계산서 받아왔으니까 세금계산서 부분에 한번 반영됐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부분 이 자리에 한번 더 들어올 거거든요. 요 조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16번 자리에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부조회 문제는 내고요. 서식 작성 문제는 세무부터 출제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불공제 사유별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걸 별도로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돼서 같이 신고가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네, 그 부분.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 불공제 사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7월 8일 내용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그러니까 이 영업부 붙어 있는 거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영업부에서는 어떤 자동차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업부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 택시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무슨 부분? 컴퓨터를 무엇하는 회사?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여러분. 제조 판매지만. 그럼 컴퓨터하고 영업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팔기만 하는 부서인 거죠. 자, 그래서 영업부에서 사용할 자동차를 샀습니다. 근데 cc가 몇 cc이다? 1999cc.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자동차의 cc가 몇 cc를 초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1000cc 초과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아, 너 cc가 1000cc가 넘어갔구나. 그래서 1000cc 초과. 여러분 1000cc 초과 자동차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비영업용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공제 못 받아요. 또 54 불공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유의사항 하나 더 있네요. 대금은 전자음을 발행해서 지급. 여러분, 지금 자동차 사왔어요. 그럼 이 자동차는 이런 회계 처리할 때 뭐라고 쓰실 거예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 쓸 거죠? 그럼 차변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는 무슨 자산이다? 유형자산입니다. 그럼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럼 상거래가 아니네요. 그럼 전자원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는 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된다? 미지급금이라고 읽자마자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어음의 기재가 되어 있으면 다 실수하신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급어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실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요. 저희 사무실에 갖다 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7월 8일 날 사가지고 왔고 공급가액은 3,020이고 세액은 302만 원이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들어가서 보니 3천만 원은 우리 K5에 대한 자동차였고 그리고 그 자동차에 대한 운반비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자동차 가격인 거예요. 자동차는 3천만 원. 근데 우리 운반비라고 하는 탁송료가 2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이 탁송료 운반비는요. 뭐라고 보셔야 돼요? 취득, 부대 비용이죠. 자, 여러분 취득, 부대 비용은 뭐로 처리한다? 취득, 원가로 본다. 자, 취득 원가로 보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 자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니까 누구의? 차량 운반구의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조심하실 것. 이거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거 복수거래 넣어서 각각 넣어줘야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지문해 드릴 때 복수거래 하세요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복수거래 하라는 문구가 있을 때 꼭 넣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복수거래 넣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복수거래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복수거래로 넣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7월 8일입니다. 자, 공제 못 받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우리 매입에 54 불공에 갑니다. 그리고 품목 자리에서 여러분 복수거래를 넣겠다라면 복수거래 F7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단에 품목 자리 입력할 수 있게끔 들어옵니다. 자, 품목 자리는 여러분 우리 그냥 K5만 칠게요. K5만 치고요. CC는 안 넣을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3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300만 원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한영키 다시 눌러주시고 탁송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20만 원에 2만 원 나오게끔 입력하시면 되죠. 자, 입력 모두 다 끝났으면 우린 다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올라가시게 되면 K5 외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 복수로 넣었으니까 복수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3,020에 부가세는 302만 원이 나옵니다. 자, 공급처의 거래처 코드는 기아자동차입니다. 그럼 기아라고 넣어주시면 기아자동차 선택하실 수 있죠. 우리 지금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네, 전자 세금계산서 받아왔습니다. 자, 전자 받아왔으니까 우리 전자 자리는 1번 여로 입력합니다. 자, 불공지 사유 꼭 넣어주셔야 되죠? 이것도 불공지 사유가 틀리면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 F2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1번부터 11번 중에 선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동차 구입했습니다. 그럼 3번에 있는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 및 유지, 임차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3번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자, 분계는 뭐로 가야 될까요? 차변은 차량 운반고, 대변은 미지급금. 그러면 혼합입니다. 3번 혼합. 자, 차변의 원재료 반드시 누구로 바꿔주셔야 된다? 차량 운반구. 그래서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꼭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취득 시 발생된 부대 비용 탁송료 20만 원 가산하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세액 300에 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 등장 안 하죠. 그래서 우리 54 불공으로 입력하는 건 절대로 부가세 대급금 등장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산이면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된다는 얘기고 우리 비용이었다 그러면 비용으로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차변에 우리 자산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22만 원 그리고 대변 4번 눌러주시고요. 미지급금 253번 금액은 3,322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 그래서 불공은요, 우리 사유에 대한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셔서, 나 불공사유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여기 54 불공 넣으시고, 우리 입력했다 지우는 거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유형 띄워놓고 보셔도 되잖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54 불공도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결과 확인하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까지 보고 그 다음 유형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럼 여러분 세금계산서 학교표 가셔서 지금 기아자동차가 들어와야 되겠죠?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아자동차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기아자동차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학교표는 세금계산서 받은 거를 집계하는 서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제 여부를 보는 서류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공제 여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면 일단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우리 등장하는 자리는 세금계산서 수치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 부분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동차는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고정자산 매입 부분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 부분에 금액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라고 해서 16번 자리에 금액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커서를 두면 너 뭐 때문에 그런데 공제 못 받는데요 라고 해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들어오는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부가세 신고서 상태에서 상단에 조회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자, 새로 불러올 거니까 우리는 아니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정자산 매입이 아까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3천만 원짜리가 6,02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금액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에 3,020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 어느 부분에 이 자리에 들어가면 요거는 16번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남번 위에 국세청 남번호 16번에 세부가 붙어요. 그럼 그 세부는 이 자리에 집계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4 불공입니다 라고 입력하면 들어가는 자리가 두 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4 불공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일단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에 들어온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 50번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앞장에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꾸 써가면서 하는 건 세무에 가면 이게 매우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위치 정리를 자꾸 해버릇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 파악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입력의 화면으로 갈게요. 자, 수입입니다, 여러분. 수입. 자, 수입의 얘기가 등장이 되면 저는 세관장한테 받아왔던 글씨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화를 무엇하고요?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리고 이 수취한 세금 계산서는 수입세금 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무엇했을 때 가능하다. 자, 시험에선 여러분 우리 54 불공 사유를 주지 않으면 모두 다 몇 번으로 입력한다? 55 수입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물품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라는 표현 안 쓰고요. 과세표준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표준이 얼마이냐 라는 것만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부가가치세만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면 7월 9일 날 우리 실무예제 내용 보고요. 우리 무슨 부분? 수입 세금 계산서까지 보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7월 9일 해외 거래처인 템플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자, 금액은 3만 불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나는 부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동 부가가치세 얼마를 311만 7,130원을 우리 부산세관에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럼 이런 분계 유형은 벌써 정리가 끝났네요.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그럼 분계 유형 뭐로 가시면 돼요? 분계 유형은 현금으로 가자. 얘기가 끝난 거죠.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만 회계 처리하시고요. 우리 거래처가 또 없겠죠. 그래서 부산 세관장에 대한 건 304번으로 등록하셔라. 대부분 이거 거래처 등록하기 때문에 자꾸 템플사를 등록해요. 템플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세금계산 받아왔다고요? 부산 세관장한테 받았기 때문에 304번에 부산 세관장을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는 지금
여기 뒷장 바로 뒤편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시중에 이 수험서에 붙어있는 수입세금 계산서 봤더니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 양식 있죠, 그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양식 안 써요.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 계산서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교재 형태로만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앞에서 세금 계산서 양식 봤잖아요. 그런 세금 계산 양식 안 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세금 계산서이고 수입은 모두 다 무엇이다? 다 전자입니다. 그래서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이고요. 여기가 공급자라고 표현 안 해요. 수입자 보관용이라고 나와집니다. 그리고 세관명이라고 들어오지 얘가 공급자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공급가액이 아니라 뭐라고 들어온다? 과세표준 그리고 세액이라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우리 세금 낼 때는 일단위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여러분. 자 지금 보면 3,117만 1,327원. 그럼 여러분 이게 이 과세표준의 10%이면 여기 1단위의 금액은 0이 아니라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0이죠. 왜냐하면 제가 세관한테 내고 들어오는 부가가치세는 지금 10단위까지밖에 안 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로 다른 숫자가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항상 0이에요. 근데 이거 업무에서 모르신 분들 본인들이 수정하시더라고. 뭐가 잘못됐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도요. 항상 부가가치세 쪽은 1단위에 해당되는 건 항상 0으로 끝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수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납부연월일이란 부분이 작성연월일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우리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들어와야만 통관업무가 끝나진다고 봅니다. 뭐 업무적으로는 사후납부 제도가 있어서 한 15일 정도 뒤에 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납부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메인 매출전표 들어가 주시고요, 여러분. 자, 일자는 며칠로 넣어주시면 된다? 7월 9일. 자, 9일 넣어주시고요. 유형은 뭐로 가시자? 55 수입입니다. 자, 품목은 뭐라고 넣어주시자? 우리 아까 원재료 사왔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원재료라고 넣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의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럼 과세표준 금액은 3,117만 1,327원입니다. 그럼요, 이런 부가세 쪽에 가시면 알아서 311만 7,130원 딱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부산세관장 등록해야 되니까 여러분 플러스 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부산세관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공급적 코드가 108번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공급적 코드 번호 몇 번 쓰자고 했었냐면 우리 304번에 등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드 번호 반드시 고쳐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급적 코드는 304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눌러주시고요. 됐을까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601-83-00048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번호 83번은 누구라겠어요? 국가나 지자체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83번 맞죠?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 부산세관장 사업자 번호예요. 자, 대표자 이름은요, 누구이다? 대표자 이름 안 씁니다. 네, 됐을까요, 여러분? 업태 종목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우편 번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편 번호 주소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네요. 그러면 충장대로 한 칸 띄워주시고 20 그리고 엔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글씨 보이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아니, 관공서잖아요,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에다 종이에다 전자. 그러니까 전자 여부는 1번 여입니다. 분계는 여러분 아까 뭐 냈죠? 현금.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수입세인데 이제 저랑 같이 넣어볼게요. 자, 현금을 냈다고 했으니까 분계 유형은 현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출금전표가 나와지면서 부가세 대급금 나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나왔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현금이에요, 혼합이에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문제랑 같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관소수를 같이 냈다는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똑같이 현금인데. 근데 여러분 이 수입세금 계산서 입력할 때는요. 현금이라고 냈는데 그 현금은 요 금액만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관소수료가 있으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담했던 통관소수료는 원재료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계를 현금으로 두시고 이 자리에 가셔서 그럼 원재료 계정 하나 추가해야지? 여러분 지금 엔터를 쳐보세요. 근데 커서가 계속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 전표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단에 전표 내용, 분계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 자리는 항상 현금으로 냈어도 뭐로 바꿔야만 추가가 된다? 혼합이요. 그 문제가 나오면 많이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주 내지는 않지만 우리 혼합이라는 부분을 선택해야만 무엇할 수 있다? 뭔가 변경을 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혼합은 몇 번이죠? 3번.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저희 문제하고는 관계없어요. 지우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같은 변 차변에 원재료로 가산해야 되는 통관수수료 5만 원이 있었다? 그럼 여기도 5만 원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됐을까요? 현금으로 줬대요? 그럼 대변에 현금 101번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금 상태에선 절대로 수정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다시 현금으로 바꿔놓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분계 자리 가셔서 우리 0번 눌러서 분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1번 현금 선택해서 우리 부가세 대급금만 등장시켜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입 얘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입도 결과 확인해야 되겠죠? 네, 결과 확인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팁박스에 뒤어드린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저희 세무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 2번에 대한 얘기는 벌써 끝났어요. 여기 10-1번은 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금계산사개표하고 부가세 신고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계산사개표에 가시면 우리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부산세관장에서 받아온 수치한 세금계산서가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226517033이라고 했던 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고 아니요 버튼 눌러주시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래서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1억 6,631만 7,033원짜리에 우리 조금 전에 입력한 3,117만 1,327원이 가산돼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는 51과세, 52영세, 그리고 54 불공, 55 수입이 모두 다 모이는 자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유형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카드 매입과 현금 영수증 매입까지만 얘기를 하면 저희 끝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매입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받으셔야 되는 건 신용카드 매출점표로 수치했다라는 글씨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수치. 그런데 우리가 매입 매출점표에 입력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 중에 부가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만 넣어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가 회계 1급까지는 공제 요건 충족이라고 시험 문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된대. 그러면 여러분 뭐로 가셔라? 부가세가 있대. 57? 카드과세구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지 지문에 이렇게 매입세 공제 요건을 무엇하였다? 충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7 카드과세를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면세 문제 냈는데 그럼 면세라는 글씨가 어딘가에 다 있어요, 여러분. 또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구분이 다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57 카과는 부가세가 있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때만 그럼 이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 어디다 입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자, 실무 예제 보겠습니다. 7월 10일 다파라 상사에서 관리부 소모품을 33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부가세 있다는 힌트 줬죠,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구입하고 법인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 받아온 부분에 보시면 카드 종류의 우리카드라고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7월 10일이라는 거래일자도 보이고요. 판매 금액과 부가세와 합계 금액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왔다? 다파라 상사에서 사왔다. 그럼 여러분 이 영수증만 붙어 있어도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 소모품 구입한 33만 원은 뭐로 처리해 달라고요? 비용으로 처리해 달래요. 그러면 소모품비 처리하면 되네요. 관리부에서 사용했으니까 800번대에 있는 소모품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메인 매출 점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 일자는 며칠 가시자? 7월 10일입니다.
자, 유형은 57 카드 과세를 선택합니다. 품목에는 소모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급가액은 카드 과세, 성금 과세 모두 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해라. 그러면 공급 대가는 얼마에다? 33만 원. 자, 그러면 33만 원을 공급가액에 입력해 주시면 30만 원에 3만 원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코드 자리 가셔서 어디서 사왔다? 다파라 상사. 자, 조심할 거 하나.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래처를 다 주죠. 자, 업무하실 때 우리가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은 거래처를 알 수가 없다.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매입 쪽에 입력하는 57 카과라든지 현금 과세라는 유형은 이 거래처 코드가 빠지면 국세청은 절대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증빙받아 오면 어디서 받아왔는지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자관계 없을 거고 신용카드사 넣어야 되겠죠? F2번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거래처 등록에 매입카드, 구매카드로 입력한 카드가 조회가 됩니다. 우리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신다? 우리 카드는 뭐로 가자? 카드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변엔 돈 아직 안 주었죠? 누구한테요? 우리 다파라 상사한테는 결제했지만 일정 기간 뒤에 우리 카드한테 결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카드에 결제해야 되니까 미지급금 정리하시고 거래처 누구이다? 우리 카드가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만 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공제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원재료를 반드시 뭐로 바꿔주셔야 된다? 소모품비로 바꿔주셔라. 자, 그럼 소모자 치시고 관리부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니까 몇 번 선택하자? 830번을 선택하자. 그래서 830번 소모품비 선택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요거 시험 보러 가시면 복수 답안 나올 겁니다. 무슨 부분? 아, 소모품비. 그럼 비용 계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비용 계정이면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도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린 그냥 뭐로 가자? 미지급금만 가져가자. 시험지 지문에 미지급 비용 처리하라는 문구가 없으면 다 미지급금이 1차 답안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미지급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 부분에 보시면 또 어떤 내용이 나와져 있냐면 지금 이건 뒷장에 있으니까 뒤에서 얘기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현금 영수증 매입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현금 영수증 매입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매입은 내가 공제 요건을 갖춘 현금 영수증을 무엇하였다? 받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지에 또 뭐라고 써줘요? 회계니까 매입세 공제 요건 무엇하였다? 충족하였다. 또 다른 말이 없으면 다 충족한 걸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현금 영수증을 받아올 땐 당연히 부가가치세란 부분도 구분되어 있지만 이렇게 공급 금액은 50만 원이고 부가세 금액은 5만 원이고 그래서 합계는 55만 원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 반드시 현금 영수증 아래쪽에 누가 있어야 된다? 뒷줄 증빙이라는 글씨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자리가 소득공제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회사는 반드시 이 자리가 지출 증빙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출 증빙용을 받아오면 여기 현금 영수증 회원번호 자리 있죠. 이 회원번호가 뭐로 되어 있다? 206-81-45792. 자, 요건 주식회사 배움전자의 사업자 번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업자 번호가 들어와요. 근데 이 자리를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오면 여기 주민번호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오픈해주고 싶어서 이거 다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 받아오면 이거 다 오픈 안 돼, 여러분. 일정 부분만큼 XX로 가려버리죠. 개인정보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분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회원번호가 회사의 사업자 번호가 지출 증빙용이다. 이렇게 받아온 것만 공제가 가능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거래일자는 7월 11일이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한테? 다파라 상사한테 받아온 현금 영수증이네요. 그럼 7월 11일 내용 좀 볼게요. 생산부에서 사용할 작업복. 여러분 생산부에서 사용할 작업복이래요. 그러면 별도의 계정 과목을 주지 않는다라면 우린 회계 처리할 때 뭐로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계정 과목이요. 별도로 얘기한 거 없으니까. 자, 이 경우에 작업복은 대부분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작업복을 다파라 상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얼마? 55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이런 부가세 포함이면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공급 대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급 대가 55만 원으로 되어 있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대요. 자, 돈은 뭐로 줬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분계 유형은 무엇으로 간다? 현금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현금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 수치. 여러분 너무 친절하죠? 복류생비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줬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복류생비에 여러분 이렇게 문구가 안 져도. 근데 이거 간혹 소모품비 처리하라고 출제자도 있어요. 그럼 그냥 소모품비 가세요.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변경해 주시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아까 화면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종료해서요. 일자난까지 와주시고 11일 입력합니다. 자, 유형은 우리 매입 쪽에 공제가 가능한 부가세가 있는 현금영수증 61번 현과입니다. 그리고 품목에는 작업복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가액은 부가세 포함인 공급 대가 55만 원을 입력하면 50만 원에 5만 원으로 구분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코드 자리 가셔서 답하라 상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는 관계 없으시고요. 분계 유형은 현금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조심하실 건 우리 아까 복리 후생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의 원재료를 복리 후생비로. 근데 여러분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작업비예요. 그러면 작업복이에요. 그러면 제조 원가로 가야 되겠죠. 그럼 복리를 입력하시면 500번대부터 800번대까지 등장하죠. 우린 몇 번 쓴다? 제조 원가 511번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왜 설명할 때 50다 불공 설명을 조금 길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도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별도의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인데 이 서류는 회계 1급에서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입력했던 정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곧바로 보고 마무리가 됩니다. 423페이지 가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되어 있고요. 그럼 요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법에서는 너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야 해. 그런데 세금계산서 대신에 다른 거 받아와도 내가 공제해줄게. 그게 모여있는 자리가 그 밖에 공제매입이에요. 그래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자리에 커서를 두시면 여기 하단에 우리 14번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부분이 있고요. 신용카드는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43번부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네, 그건 세무 때 배울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갖고 가셔야 돼요, 회계. 조회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니요 눌러주시면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우리 카드로 입력한 거와 현금 영수증으로 입력한 80만 원에 8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일반 매입 자리에 80과 8만 원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 고정자산 매입은 없었어요. 근데 고정자산 매입 있으면 42번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 설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교재에서 좀 잠깐 보시죠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수업은 종료할게요. 자, 우리 교재 가시면 환경 등록에서 설정값 얘기했던 게 여기도 같이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가 매출 쪽에 있었던 부분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어요. 그럼 신용카드 매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환경 설정에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할 건지 우리는 미포함으로 입력할 건지 당연히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그래서 매입 쪽에도 환경 등록에 부가세 포함력을 설정에 따라서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기 공급 가액을 넣을 건지 공급 대가를 넣을 건지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 뭘 많이 쓴다? 포함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저는 공급 가액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거로 수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채무에 대한 계정 과목도 우리 설정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환경 등록에 가시면 우리 신용카드 매출 채권 바로 밑에 매입 채무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선수 수업할 때 무슨 부분? 신용카드와 관련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된 채무는 미지급금을 쓰자라고 설정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이 자리에 계정 과목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겠죠.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구로 정리할 거냐라는 것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재 뒷부분에 가시면 팁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 팁박스 부분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 가시면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공제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해당되는 사유에 가서 봤더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공제가 아예 안 되는 제외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고 카드 결제했다.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린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같이 만나면 누가 우선이다?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매출은 10일 과세로 매입은 50일 과세로 입력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 써드렸는데 요거 지금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가세 이론 수업하고 부가가치세, 실기 들어가는 세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하고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라는 걸 작성할 때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절대로 매입 매출전표 입력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해당하는 세율에 들어오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전부 다 입력한다. 이렇게 되져요. 그래서 업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시험은 세무 2급에서 서식 작성 쪽에서 주로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저희 현금 영수증 받아올 때 여러분 반드시 뭐로 받아오셔라? 지출 증빙. 네,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경비 인정 여부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시험에서도 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만 업무에서는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 부과해드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매입과 관련된 유형 연습까지는 다 끝났고요. 교재 4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입 유형별 분계 연습하기는 다른 강좌로 다시 구성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